여러분, 일본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요 3.8%예요. 올해 말입니다. 올해. 엄청나죠? 저는 이 지표를 보는 순간 이거 도대체 뭐야?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우리 성장률은 원래 3%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3.8%면 성장률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1970년 이후로 말입니다. 1970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고 1차, 2차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데입니다.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성장률이 뒤진 적은요. 딱 3번밖에 없어요. 딱 3번. 딱 3번이 뭔가 하면 1972년에 1차 오일 쇼크 때. 그때 일본의 성장률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2차 오일 쇼크 때. 이때 성장률이 2번 뒤졌고요. 여기에다가 1998년에 외환위기 때 3번 딱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극악한 위기가 있을 때 일본한테 성장률이 뒤졌지 그 외에는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압축 성장을 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은 3.8%를 성장한다는데 대한민국은 3%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 전망까지 나오는 것은요. 지금 우리 경제가 올해 무슨 일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봐서는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도 남습니다. 0.8%포인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0.8%포인트 차이는요. 그만큼 일본이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작년 말에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일본이 추경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했어요. 일본 돈으로 따지면 35조 9,895억에 우리 돈으로 하면 373조를 지금 추경으로 편성해서 원래 뿌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뿌리겠다. 엄청나죠? 373조면 올해 우리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돈을 뿌리겠다 이렇게 지금 일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렇게 높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본은행이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 성장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워낙 큰 규모로 편성이 되니까 이거는 상황이 달라. 이제까지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성장률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을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도 풀으면 되지. 우리는 지금 많이 풀지 않느냐. 추경도 해서 푼다고 하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의 엔화는요. 기축통화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찍어내도요. 엔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엔화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란 뜻이에요. 일본은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 아직까지도 금리가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1%가 일본의 금리입니다. 그야말로 마이너스 금리가 한창이니까 지금 이 기회에 재정으로 일본의 성장률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3% 성장밖에 못하고 결국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일본에 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 평상시에 위기도 아닌 평상시에 일본하게 성장률마저도 뒤지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은행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일본이 갑자기 3.8%를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성장률을 보면 일본의 3.8%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 성장을 했잖아요. 일본은 2.8% 성장했다고 합니다. 2.8%. 일본의 2.8%는 그동안에 말입니다. 뭐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한 것도 있지만 성장이란 단어를 일본에서는 잘 입에 이게 오르내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장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한국은 돈을 쉽게 말하면 마구 살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가 비기축 동화에 대한 서름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서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뭔가 서서히 위험 징후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2021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률 비교입니다. 신흥국의 대미 환율은 2.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8.2%나 상승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신흥국보다 월등하게 많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게 이런 지표가 가르쳐 줍니다. 달러 인덱스도 6.3%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만 8.2% 상승했다는 겁니다. 터키의 리라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도 작년에 50% 정도 올랐잖아요. 50%. 우리가 8.2% 올랐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경제에 나쁜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지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사실. 성장률 지표도 마찬가지. 일본은 3.8%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은 3%밖에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 저는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못내 저도요.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런 작은 징후들이 모여서 결국 금융수장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펙트 스톰이나 회색 곡불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두려움마저 커집니다.